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리지널스 아담 그랜트 저주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 책 오리지널스의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사이먼 시넥, 말컴 글라드웰인가요? 마틴 살리그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책을 내가 3권을 사서 읽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며칠 전 제가 20분 분량으로 유튜브에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컨포미스트, 수능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많았지만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오리지널리스트, 예를 들면 도전형, 혁신형, 개선형, 그러면 독창성 추경일까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리지널리스트의 이해를 이 책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가지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리티. 첫 번째,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오리지널티, 독창성을 발현시켜서 큰 업적을 남기느냐 문제 하나. 두 번째, 먼저 시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점을 해, 퍼스트 무브랄까요? 해야 독창성 발휘를 해 큰 업적을 남기는 건가. 세 번째는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 전략이라 할까요? 결과를 빨리 내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 거북이형 전략이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토끼 전략이 훨씬 더 성과를 내는 도움이 되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오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오리지널티를 발현시켜서 큰 업적을 남기느냐.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에 의하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도메인 언 익스피리언스, 하고 있는 영역 또는 그곳에 사업하는 영역에는 전문성이 없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휴브리스, 어느 정도 지나칠 정도 오만감 또는 자신감 넘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엔수시에즘, 열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나서 스텝 바이 스텝,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실수라든가 무슨 부작용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결국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다든가 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성공을 오리지널티를 발현해서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호기심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네요. 호기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하셨는데, 용기는 왜 필요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독창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논리적인 또는 과학적인 근거가 약하대요. 논리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약해서 다른 사람이 반대했을 때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아인슈타인이 남기는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Great spirits have always encountered opposition from mediocre minds. 그렇죠? 대단한 아이디어라든가 큰 꿈을 가지고 큰 꿈은 항상 보통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관.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좀 재밌는 건데, 신기한 것에 대한 충동적인 끌림 같은 것이 있으면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에 대한 충동적인 끌림, 한 예를 들어볼까요? 1994년인가요?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윤이 시애틀에서 친구 집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봤다 그러잖아요. 인터넷을. 그래서 친구가 자판기를 쳐보라니까 그때 beer, 맥주라는 단어를 쳤는데 독일 맥주, 미국 맥주, 일본 맥주가 나왔고 차이나 맥주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내가 차이나 맥주 하면 차이나 맥주도 칭따오 같은 맥주 나올 수 있게 해야 됐다. 그런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래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 아직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았겠다. 그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다든가 관심을 끌지 않았을 텐데 마이는 그런 충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예가 있는데 경험과 전문성이 없어도 성공한 사람들 예가 마윈, 알리바바를 만들던 마윈, 그 다음에 제프 베조, 아마존을 만드는 제프 베조는 헤지펀드의 투자 전문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온라인 시장에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라쿠텐 그룹이라고 있죠. 일본의 라쿠텐. 일본의 알리바바로 자기들 일증하고 있지만 라쿠텐 그룹 미키타니 사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기억갑니다. 이 사람도 경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이쪽에 IT 기반에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물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 인문학을 전공했던, 전공도 하지 않았죠.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뒀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물론 스티브 워즈닉이라는 무슨 메커닉이죠. 그 전문가를 휴렛 패커드사에 있는 스티브 워즈닉과 같이 협업을 해서 애플 창업을 했지만 이 사람들 모두 다 틈 중에 하나가 여기 생각했던 호기심과 용기, 직관, 신기한 것에 대한 충동적인 끌림 이런 것이 작동해서 경험과 전문성이 없음에 불구하고 오리지널티를 발휘시켜서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점, 다시 말해서 퍼스트 무버가 돼야만 독창성 발휘에 성공할 것인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죠? 파이오니어, 세틀러. 우리가 통념적으로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터 골드너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과 통념과 달리 늦게 시작한 이른바 팔로우가 퍼스트 무버에 비해서 실패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재밌죠? 어느 정도 난다면 퍼스트 무버는 실패 확률이 47%, 팔로우는 8%. 여기서 이야기하는 퍼스트 무버가 산술적으로 6배 정도 실패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게 어떤 기업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의 독창성,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 또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그 다음에 자금을 포함한 자원 동원 능력 등 이런 능력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지대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재밌는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타이밍이 기업의 성공 또는 오리지널티를 발휘시켜서 성과를 남기느냐 못 남기냐에 영향을 주는 것이 47%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오리지널티를 발휘해서 성공시키냐 실패하느냐, 이것은 결국
언제 시작하나 했다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죠. 오리지널리티에 관한 것. 토끼와 거북이 전략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죠. 토끼면은 빨리 뛰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m 경주형, 단거리형이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는 어떻게 보면 마라톤형 같아요. 그렇죠. 장거리형이죠.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예를 들면 지니어스, 천재,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젊은 천재형은 이 책에 그냥 영어로 그대로 쓰면 conceptual approach는 토끼 전략이 맞다. 짧은 시간에 성공을 낼 수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 반면에 나는 별로 탤런트가 재능이 많지 않아. 그런데 노력하는 이른바 실험형들은 마라톤형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꿈을 이룬 사람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토끼형보다는 마라톤형,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력형, 이른바 실험형이 큰 업적을 남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뭐 탤런트를 강조한다든가 무슨 재능만 강조하는 경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능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잖아요. 재능이 없는 사람도 오랫동안 몰입해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실패를 거듭해 성공한 예로서 에디슨의 예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 그 다음에 최후 만찬 등등의 그 거대한 대작을 남기는 데는 14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업적, 모두가 기억하는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은 스프린트형, 다시 말해서 토끼형이 아니라 마라톤형, 거북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내에서 오리지널리티, 혁신이나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조직 내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 뭔가 변화를 줘서 큰 성과를 내고 싶은데 이럴 때는 본인이 설령 아이디어가 있고 혁신적인 독창적인 뭔가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더라도 페이션스가 필요하다 이야기했어요. 페이션스라는 것은 자기 자리가 완전히 구축되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질시해도 그 자리를 보존한다든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실현시킬 정도 위치에 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참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아이디어, 독창성을 실현할 수 없다면 조직을 떠나라. 그래서 조직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라. 그게 독창성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돕고자 우리나라를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요즘 매일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라고 있죠? 김범수 회장님이 만든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이분이 원래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네이버 이혜진 회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저기 관악산 쪽에 있는 저기 대학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삼성 기업의 출신이에요. 삼성 SDS 출신입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연구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공교롭게도 삼성 SDS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둘 다 회사를 나와서 김범수 회장은 한 게임을 만들고 이혜진 회장은 네이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게임하고 네이버가 회사를 만들어서 NHN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네이버 NHN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김범수 회장은 거기에서 NHN에서 공동의장까지 했었는데 다시 나와서
야인으로 있다가 다시 카카오톡으로 만들었어요. 재밌지 않나요? 이것은 본인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또는 독창성을 발현할 수 없다 하면은 나와서 역량을 길러서 그 역량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선구자들이 둘 다 시간을 벌고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그 IT 기업으로 성공한 예를 보면서 우리가 토끼 전략보다는 전형적인 거북이 전략이 성공한 기업 또는 큰 업적을 남기는 데는 더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나는 재능이 없어, no talented, 나는 뭐 천재형이 아니야, 그런 것에 전혀 그런 걸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결국 거부유형이 돼서 큰 성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티를 발현해서 큰 성공을 이룰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거부형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